빼놓고 MPS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학교마다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은 대전대 학교는 거의 MPS 교재 있죠? 사용과 트라이에 맞는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식으로. 그래서 시험을 빵꾸 낼 정도로 나오고 굉장히 디테일이 배웁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MPS를 전혀 모르고 또 졸업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MPS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그 현대의학 쪽 약이라는 생각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서두에 말하면 그렇다. 제 생각하고 또 여러분 생각하고 또 다른 교수님하고 생각을 다르니까 혹시 제가 좀 오버를 하거든요. 오버하면은 한 개로 어떻게 한 개로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그 문 열어놓죠. 임상을 만 30년 했거든요. 열어놓죠. 그냥 열어놓죠. 네? 열어놓죠. 네. 3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83학번이니까 89년도에 졸업했고, 그 다음에 제가 군의관 공부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 선배들이 보건소 가고 군의관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때는 군의관 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처음 봤어요. 물론 공중보호도 어떻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의관을 갔는데, 제가 갔던 군의관은 혹시 여기 대구나 포항 있을 수 있잖아요. 대구에 가면은 국가 비밀이니까 저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삼사관학교라고 있어요. 해군, 그다음 공부 있는데 그 삼사관학교가 교육기관입니다. 지금도 있는데 거기 가면은 군의관이 14명 포함해서 치과공학교 14명인데, 제가 그때 거기 가서 뭘 했냐면은, 물론 이제 바로 졸업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한의사로 한 1년간 근무하다 갔는데, 그때 갔더니 병원 의사분이 아까 말한 대로 11명, 그 다음에 저까지 포함 10%까지 14명인데 간호사가 4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병원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는 순간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장교는 군의관이 한 명 가면은 양이 군의관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 군의관 혹시 이제 가실 분도 있겠지만 전방에서 1년간 있다가 후방으로 오거든요. 혹시 이제 공중보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지에 가면은 조금 좋은 데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의관이 대개 후전선 근방에서 아니면 오지에 근무하다가 자기가 대학교 나가는 쪽에 들어오는데, 한방 군의관하고 치과 군의관이 3명이나 되다 보니까 당직을 서야 되는데, 이제 우리 내가 다녔던 삼사관학교는 교육기관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일꾼들, 공군들 있잖아요. 사관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훈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뭐 했냐면 하나사, 밤에는 의사부장을 했죠. 물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제 뒤에는 병원장하고 뒤 내과 의사가 한명 빼고 그랬죠. 왜? 환자가 죽을 수 있으니까 좀 뭐라고 보면 바로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아무튼 제가 3년 동안 잘 아시겠지만 의사 생활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제 얘기입니다. 오버하지 마시고 이제 현대 모든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혹시 제가 말하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예요? 네이버나 구글 딱 쳐보잖아요. 우리 아직도 그러잖아요. 뭐 말하면 왜? 정확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현대는 모든 것은 다 플랫폼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제 얘기니까 의사라는 것은 3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응급환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산모가 있어. 그럼 애기가 출산을 하면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고, 코로나 같은 위기상이 왔어.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아닙니다. 이해는 하셔요. 의사의 정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간호사하고 치과 의사는 약간 의사라기보다는 기술자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점수가 됐던 친구 따라 갔던 어떤 간에 허준 할아버지가 좋아서 갔던 한의사 길을 갔는데, 이제 그건 자유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공부가 유리하면 많다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폼은 아까 플랫폼이 남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 개업의 방법은 하늘을 먼저 잡고 양을 잡으면 실패하기 많아요. 이해하시죠? 허준 할아버지 때는 지구가 태양이 지구 향해 돌아서 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지금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또 서쪽으로 치니까 마치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플랫폼이 바뀌었어. 그 플랫폼을 무시보면 안 돼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허준하라는 스타일이야. 허준이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허준 타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경험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여러분들 세우고 많이 다르는데 플랫폼을 서양학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구글과 네이버 기타 등등 통지에서 여러분 챗 GPT 통지에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바라보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한어 자체도 어려워질 거예요. 양해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제 의사적으로 생각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버지, 이모, 누나, 고모, 친구가 의사 하더라도 여러분이 같이 근무를 안 하면 의사라고 잘 몰라. 여러분 치과에 의사에 치과 친구에 대해서 친구는 있지만 그 친구가 뭐를 잘 모르죠. 왜? 같이 생활을 안 하고 시험 안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버지나 엄마, 누나, 이모가 의사이더라도 기계는 기지만 의사에 대해서 잘 몰라. 왜? 같이 안 써보고 강제를 안 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러분이 졸업을 하게 되면 저는 꼭 개업을 하고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업을 안 하면 쉽게 말해서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된 거 뭔지 알죠? 졸업을 할 때나 1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다. 안 오르잖아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는데. 그러려면 개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을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력이 들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조해서 하시고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의점은 뭐냐면 이 책도 제가 20권을 드렸죠. 우리 선생님한테. 이 책을 여러분이 이것은 제가 만든 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시고 이게 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것을 제가 다운받으라고 했죠. 다운받아보시고 책을 다운받아서 제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찍 오셔서 가져가든지 그러면 읽어보는데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 보면은 어때요? 친구끼리 같이 공부하면 되고 선배한테 배우면 좋겠지만 힘들어. 그럴 때는 제가 좋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인터넷 들어가야 되는 거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 파일을 회장님한테 드렸어. 회장님이 여러분한테 오늘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잘 아시죠? 모든 저작권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같이 들을 수가 있어. 쭉 들으면 이게 뭔가 그래서 도움이 되잖아요. 사람이 나 지금 몇 시에 끝났어. 오늘 제가 굉장히 그 허준 할아버지 따로 잘해. 근데 제가 여러분 새벽 6시까지 한다고 여러분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왜? 피곤하니까. 왜? 아셨죠? 그러니까 뭔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거 알려줘요. 여러분이 계획을 해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책을 소개해줘요. 그 책을. 왜?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한의사 그러면은 물론 저희 때는 이제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는데 한약을 당연히 환자분들이 먹어도 제가 언제 개입했냐면 93년도였습니다. 한약을 몸 건강으로는 당연히 먹었어요. 목욕했어. 왜? 몸 좋아지라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놀랄 수 있지만 정관정이라는 그런 메이크업 도입된 순간 굉장히 한약에 대해서 식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의사는 뭘 보고서 하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추나입니다. 추나. 침도 바로 약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바로 표현해봐. 왜? 우리가 수술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수술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100%는 아니지만 추나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침도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해요. 그러려면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피아노 잘 치시는 분 있죠? 피아노 배운다고 해서 건반이 48개인가요? 알려주고 바로 쇼팽 치라면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칩니다. 저도 못 치지만 왜? 한 1년이나 3년 지난 다음에 아예 시작해서 쇼팽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표면 해박을 배우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약침을 넣던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침을 넣던 그 다음에 추나를 넣던 기본 세팅이에요. 남학생들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분도 여학생들도 이제 해야 돼. 추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또
이 근육학을 알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침도 안 쓰고 약침도 안 쓰고 추나만 한다. 그러면 파이로프로틴 닥터처럼 10분, 30분, 50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침과 약침은 어느 정도 80, 90% 풀어놨어요. 그래서 나머지 MRT만 하면 돼. 무슨 얘기 혹시 알거든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PS를 강의 한 20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한 내용의 주 참조책이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책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는 이거고 여러분 나머지 자료라도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이 책은 이거 제가 지금 MPS 승급법인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상근육학. 임상근육학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치료 형식 거의 저하고 그때가 비슷한데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분은 부산에서 오신데 이분이 한의사를 상대로 그 당시에는 한의사를 상대로 원대 때 20년 넘어서 그제 25년 됐습니다. 그때 한의사를 상대로 의사가 침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 뭐냐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가 미용실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형충범을 몰렸어요. 놀라지 않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미용실에 간다는 것은 상상 못했어요. 지금 어때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학생들이 미용실에 온다고 해서 여학생들이 놀랍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의사가 침 치료해주면 침하고 수고고 한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사기를 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주사기 약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약침 주사기를 잘 써야 돼요. 근데 주사기를 잘 쓰려면 침을 잘 봐야지. 침도 잘 먹는 사람이 주사기 쓴다?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침은 그대로 침만 들어가지만 주사기는 용액이 들어가잖아요. 용액이 들어가는데 좋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MPS가 처음에 25년 정도 됐는데 들어올 때는 바람이 좀 불었죠. 왜? 굉장히 서양화를 보면서 한의학과 용어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 사이먼과 트라블이 만든 이 MPS라는 책은 사실은 서양의학에다가 동양과 그다음에 인도가 포함된 책이에요. 허준 할아버지가 동의보감 만든 거 아니에요. 허준 할아버지는 동의보감을 편집했어. 그런 것처럼 MPS라는 것은 바로 그분들이 서양과 동양과 인도학까지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람이 불었는데 그때는 약침이 없었어요. 25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그라졌어요. 왜? 매뉴얼이 침 매뉴얼이 아니에요. 침 매뉴얼. 여러분 매뉴얼이 달라요. 매뉴얼에 따라서 뭐가 달라. 그러니까 매뉴얼을 약침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한의사가 주사기를 거의 안 썼기 때문에 바로 침만 하고 썼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다가 다시 바람이 졌다가 바람이 부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통사라고 해서 통사. 이 통사는 최승립 씨라는 연세는 75세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이걸 쓰면서 마취과 의사거든요. 쓰면서 다시 의사 내내 침바람도 침에 대한 어떤 그런 거 MPS라는 그런 것도 바람이 불었고 한의사도 다시 바람이 불었죠. 왜? 내가 주사기를 쓰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은 사실은 약간 책을 만들기 위한 책보다는 자기 블로그에 대해 환자를 올려놨어요. 환자. A단계만 보고 B단계만 보고. 그러니까 약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써지만 중복이 돼요. 그 내용은 뭐라고 쓰이냐면 이분이 이제 마취과를 거의 이제 보시겠지만 어떤 수술을 큰 수술을 하려면 어때요? 마취과에 동의를 얻어야 큰 수술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마취과 의사를 한 20년 했다가 개원을 했는데 자기가 개원을 막상 해보니까 의사분들이 너무 수술 안 해야 할 병들을 수술로 환자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말이 주대용이에요. 주대용이에요. 10에 9번 그 말이에요. 의사분들은 수술 안 해야 할 사람은. 이런 경우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왕 부자 패시거든요. 감기약으로 마왕 부자 패스를 먹는데 제가 부자를 원래는 제가 박사학위가 부자를 썼는데 부자를 쉽게 말해서 판으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판으로 먹어요. 판으로 먹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암근교학회에서 상암을 할 때 배웠을 때는 또 판으로 먹어봤죠. 그래서 병실에 실려갔는데 의사분이 어떤 약을 먹고 어떻게 와서 그걸 치료나온 게 아니라 무조건 환자 말을 알았어. 뭘 하냐면
CT에 오고 혈액 검사를 하는 거예요. 환자는 저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은 이해를 하죠. 왜 응급실을 가서 올라니까.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환자를 먼저 보고 환자를 처치한 다음에 다음을 추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먼저 검사하고 먼저 찍고 다 한 다음에 환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의사를 알고 의사분이 당신이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병원에 가서 수행 맞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행 맞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 현대인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삶의 그런 질이 높아졌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네이버시나 유튜브로 언젠가는 실시간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깊이가 없는 그런 세상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통증사랑법 MPS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성종호라는 제자가 뭐냐면 통증의 원리와 통자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가장 의사고 이제 이분이 쓰시다가 책 보시다가 마음에 들면은 통합통이라고 책을 하고 싶으면 한번 구해보고 싶죠. 제가 여러분 놀랄 수도 있고 또 정보에 어떤 정보를 드리자면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은 당연히 있고 이거 2번씩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뭐라고죠? 이렇게 학교 가서 차이가 많이 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근육에 대해서 이제 복과 1학년 같은 경우는 해부가 끝난 지 별로 안 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저만 그랬는데 몰라도 해부가 끝나면 해부가 다 잊어버리죠. 시험 끝나면. 근데 이런 저는 사실 한 번밖에 안 돼요. 학생인데 2번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 그러면 크게 5가지 있거든요. 화상, 골절, 우리 영역이 아니죠. 그다음에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3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임상근육학은 최영식과 그다음에 신의 과학적인 접근. 우리 그 회장님이 와서 저한테 소개하는 책입자들 이거 읽어보시면은 이 마입니다. 왜 침을 놔야 되고 왜 침의 효과가 있고 침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고 안 되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스페셜합니다. 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이 공부 안 하려면 한도 끝도 없었지만 공부하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아시죠? 원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우리 큰애나 작은 애한테 항상 이 얘기를 책을 읽는 이유 2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하나를 떠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구슬이 3마리를 포에 보내듯이 정리를 해준다는 의미가 있고 또 책을 읽으면 뭐냐면 내가 최근에 경제학 책을 읽었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것이 많은 거예요. 창피할 정도로. 제 나이 61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읽을수록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뭐라고 하죠?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다는 아니지만 한번 공부하면 할수록 뭐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기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 보시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우리가 플랫폼을 어떻게 나가서 한학적 패러다임으로 플랫폼으로 하면 너무 세상이 쉬워. 그죠? 하지만 거꾸로 현대과학적으로 플랫폼을 너무너무 많아요. 한학적 이해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이 책을 보는 방법은 차례가 있는데 이 차례가 보시면은 이렇게 교훈부터 시작하잖아요. 교훈.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대개 학생들은 또 해박을 배울 때 한글이나 영어를 배우죠. 근데 이제 한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고수들 있죠. 고수들 유튜브에 가면 저도 유튜브 운영하잖아요. 대부분 큰 고수들은 근육학 이름을 한자로 얘기해요. 한글로 얘기도 했지만 한자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배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한자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은 제가 만든 책들 아니라 최영 씨가 첨부했는데 어쨌든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교훈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에 22쪽이 있는 거고 이걸 배우고 싶은데 그 테이프는 몇 편이냐? 테이프는 1편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복글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31쪽인데 테이프는 2편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테이프는 우리 인터넷에서 지나가서 제가 다운받았으니까 회장님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는 것은 좀 쉽게 알 수 있지만 모르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테이프가 24개인데 약 1시간씩 24개인데 여기 보시면 안 나오는 것은 제가 다시 그 편집을 해서 임상분과학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을 편집을 해서 올려놨어요. 17, 16번하고 23, 24가 안 나오는데 그에다가 그 최영 씨가 강의할 때 임상분과학 책을 사면 좋겠지만 이제 혹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편집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면 더 낫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보시는 그 뭐냐면 이 책은 그 주로 한기천 원장님이라고 한의사분이 강의한 내용을 김지우 오지미 원장님께서 정리한 것을 누가 다시 정리하면 노아보트 보혜라는 분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떠오르는 TPA 임상분과 강의 주로 강의를 많이 중심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각종 GRPF 파일, GPG 파일 같은 거. 이것도 제가 처음에 제가 25년 전에 배웠기 때문에 그때 그 원문을 가지고 그 복사하다 보니까 흑백이었어요. 지금은 칼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유혹에 우리 처음에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당시 한 25년 전에 30만 원 원본을 구해서 제가 스캔해서 올린 것들이 대부분 혹시 이제 원본의 그 책자들은 제 겁니다. 제가 했던 거. 그 다음에 최우용 씨 거 테이프, 임상분과학 테이프를 잘 보시고,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 근육마다 표시 중에서 A, S, C가 있어요. A, S, C는 A는 그 근육의 아큐펑처, 그 다음에 스트레칭, 그 다음에 프레팅, 어떤 그 구조를 어떻게 구조하고 수정하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PIR이 있어요. PIR이 후 불특성 이완, 수비 저항요법의 하나로 유연성과 가동성을 지니고, 그러니까 PIR이 뭐냐면 바로 춘화 도수요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도 나이가 먹고 침을 놓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엄마 아빠와 중에서 침을 이렇게 놓아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고 떠나서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허리가 안 좋다 라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반응하죠. 그런 분들은 침을 엄마 얘기하고 아빠 얘기 침을 놔줬는데 놀 때만 좋고 너는 며칠 지나면 똑같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NPS를 그 다음에 침이 됐던 약침이 돌도 되면 또 아프거나 저리거나 쑤시거나 따끔거립니다. 왜? 그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근육은 3번 긋거든요. 첫 번째 늙을 때가 37살에 늙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낮이 길어지다가 하지 지나면 밤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나이가 아니야. 37살 되면 확 똑같이 사실 근육이 거의 24, 70살부터 빠지는데 37에 확 빠져. 그 다음에 저 나이 61대 되면 또 확 빠져. 77살 되면 확 빠집니다. 제 나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다 퇴직했거든요. 퇴직이 뭔지 아시죠? 좀 살다가 주세요. 그 말입니다. 원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53세. 지금은 84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육이 왕성해야 여러분들 봐도 제가 좀 자세히 바르죠? 제가 바릅니다. 매일 운동 1시간씩 하니까. 왜냐면 근육을 아는 순간 근육은 빠지니까 가꾸지 않으면 바로 서서히 아파서. 잘 아시겠지만 어딘가 갔더니 가나. 근데 자기는 술도 안 먹었다. 담배도 안 피웠다. 폐암 환기. 왜? 거의 70, 80%가 60%가 먹어도 못 일으켜야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문제가 속옷에 오는데 자기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팠더니 많이 나고 왜 안 났어요? 그거는 그만큼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알아야. 왜? 여러분은 저 하시는 여러분이 써야지. 저보다 약하면 여러분 약 오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안경을 꼈는데 지금 안경을 사지 않아요. 왜? 가끔. 그러니까 물론 안경 낀 사람이 멋있을 수도 있어요. 어울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난시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눈과 안 눈물을 관리해야 돼. 왜?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약해지잖아요.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공부 잘했으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몸이 안 좋다. 엄마 아빠가 봤더니 허리가 안 좋다. 엄마가 봤더니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침을 놔도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냐? PIR. 추나.
혼자 하는 것을 뭐라면 요가가 헬스예요.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은 저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놀랄 수 있는데 하루에 140명 환자를 본 적도 있어요. 직원 6명, 부원장을 포함해서.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15명, 20명.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졸업할 때는 더 힘들 수 있어요. 왜? 인구가 안 태어난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보는 시대를 지나고 디테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디테일을 봐야 한다는 것은 추나를 꼭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나는 여학생이니까 못해. 나는 뭐 힘없으니까 못해.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소원을 몰라도 힘들어요. 해야 돼. 왜? 근육을 정확히 치료하는 근육을 모르고는 침과 약침을 가지고는 통증이나 저리고 수신을 느낄 수 있지만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추나 보수치료 그걸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잘 아시는 그 근육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근육의 기능을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조금 힘들지만 한글보다는 영어나 근육명을 한자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근육의 명은 그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형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양복을 입었다 바깥에 나가려고 그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봤는데 뭔가 취미를 입었다 운동을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태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명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근육의 기능도 정확히 위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총론은 없습니다. 총론은 최용 씨가 없기 때문에 총론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5분까지는 안 되고 그분 축구까지 할 수만 있고 그 최용 씨 매뉴얼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은 2분 정도 나는 치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또 아프다 그런 거 놔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총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론은 MPS 근막에 대해서 써있는데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신체 모든 근육은 평활 근막처럼 둘러싸여있고 그 다음에 근속도 근막에 쌓여있고 모든 섬유도 근막으로 쌓여있고 세포 수준의 그런 섬유도 근막으로 쌓여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약 이 미두박근 남자의 상기 미두박근도 약 100만 개의 섬유세포가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커갈수록 근막으로 쌓여있어요. 근막으로. 그래서 이 근막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3차원. 우리가 감각신경을 느끼거나 운동신경을 통해서 또 자해신경을 통해서 몸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근막을 통해서 바로 각 기능마다, 각 기관마다, 각 뇌까지 포함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그것을 경혈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혈점은 신경도 아니고 혈관도 아니야. 근막을 다른 그때 당시로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막에 주된 임무가 뭐냐면 신체를 정상 형태로 보존, 생명을 유지시키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준다는 말이죠. 근막은 크게 바로 천층, 신층, 최신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천층은 깊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거,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락으로 관련있고, 신층은 근육이나 뼈, 신경을 포함하고 있는 거, 내장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신층은 뇌와 중추신경을 싸고 있는 두 개의 현골계의 경막.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후두화근이라는 경추하고 그 다음에 후두골 사이에 바로 후두화근이 있는데 그 후두화근이 뇌의 경막으로 이렇게 통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다리끼가 생겼다. 비의 원혈을 치료하는 이유가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픈 자세. 여러분 이제 쉬어야 되는데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자세입니다. 외상.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근막이 속박되거나 힘들어지게 되면은 신체의 다른 기능, 비특이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피부 분절과 무관하게 통증이나 피부 분절과 무관하게 통증이나 기능 이상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손가락 4, 5번이 저린다. 그러면 경추 7, 8번에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저릴 수 있잖아요. 네, 저릴 수 있지만 바로 그거 무관하게 바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막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근육의 중요성. 학자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근육은 이렇게 바로 체중
수입은이 40%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심층 근막에 해당되고 왜 근막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근막 계통을 작용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힘을 제공하죠. 그래서 근막 계통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러니까 추나를 모르고 침도를 모르면 바로 치료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가 여러분 말할 때 졸업할 때는 근육은 단순히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부속기관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바로 근육이 혈관, 신경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본다. 근육을 하나의 구조물로 봐요. 기관으로 봐요. 기관. 그래서 근육을 잘 갖고야 바로 신경의 혈관을 좋아져서 혈액순환이라든지 심리학적 발생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근막을 모르면 치료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치료하면은 크게 이제 바로 세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허리가 아프다. 허리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거. 허리에 대한 근육을 치료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허리로 가는 신경을 잡아주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의사분들이 많은 그 사학시법을 쓰죠. 사학시법을 쓰면은 바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스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리는 뭐냐면 가장 뇌를 재부팅 시켜주는 자리예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뇌 과학적 기법 보시면 접근 보시면은 그게 나오는데 뭔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그 근육이 문제가 생길 때는 뇌까지 세팅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유명한 그죠? 괴국 신화에 뭐라고 하냐면 호랑이하고 곰 나오죠? 거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왕비가 되려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일이라는 시간,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100일 동안에 치료를 해야 원상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뭐예요? 재부팅하죠? 근데 사람은 재부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부팅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 산책, 그 다음에 멍 때리기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뇌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서 재부팅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암치법 원리가 어고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 과학을 알면 더 훨씬 이로운 거라고죠. 뭐라고죠? 침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9페이지 보시면은 9페이지인가요? 그 7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여기 나와 있는 말이냐면, 디스크나 박을 환자가 침 한두 번 맞고 나아갔다 것은 바로 진짜 디스크가 아니라 가짜 디스크예요. 근육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MPS 증상을 마치 디스크 탈출로 오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은, 한 번 나왔고 낫는 것은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치료를 몇 번 해요? 2, 3년 하잖아요. 허리 아프다 그러면 6번 해야 돼. 어깨 50개 나왔다 12번 해야 돼. 왜? 그만큼 병이 깊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하려면 어려운 것은 몇 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증상을 하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소등분의 이상 좌골신경과 같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대등근이 문제가 되면 디스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상근이 문제가 되면 바로 이상근 속에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상근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우리가 한약 쓸 때 제가 먹는 약이 아까 아와부자 신탕이라고 했잖아요. 감기 약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신 좌사를 잘 써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듯이 어디 부위에 근막에 관한 통증이 생기면 바로 분신 좌사처럼 주동근하고 기량근하고 협력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는 인삼을 가지고 모든 환자를 치료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죠?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무적산을 가지고 뭔가 잘 치료하면 되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탕을 먹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치료하냐면 뭘 하나만 탁 찍어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동근, 계단근, 협력근, 다른 말로 분신자사를 쓰듯이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예. 그 다음에 그 MPS의 장점, 여기 보시면 증상이 즉시 개선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보시면은 MPS를 한다는 것은 근육 표면 회복이잖아요. 인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원장실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가서 뭔가 좋은 친구가 있다. 면역학적으로 좀 훌륭하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은 이목구비가 좀 반듯하고 자세가 바른 사람이죠. 안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근육이 좋거든요. 그렇듯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환자 봤는데 모형의 습관이라든지 자세, 삐뚤은 자세 그걸 보면서 환자의 근육의 이상이라든지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데 쉽지 않잖아요. 왜? 인체가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 돼야 됩니다. 왜? 이제는 환자를 스페셜하게 100명, 50명 보는 시대가 아니라 10명에서 50명, 또 많이 50명이니까 제 생각에는 30명까지 바로 훌륭하게 추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나 연부 조직의 예민하게 보시면 근막 공통 증후군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다 그렇죠? 빡빡하지만 근육이나 연부 조직이 뭐냐면 인대나 건이에요. 거기에 예민한 통증과 간단한 띠가 생기면서 운동을 제하거나 근육이 약해지거나 피로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누르게 되면 특징적으로 방사풍을 나타내는 현상을 바로 자율신경 같은 현상까지 포함해서 MPS 증후군이라고 해요. 좀 읽었습니다만 좀 학문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게 맞는 단어가 나와요. 단어. 타우트 밴드. 그러니까 타우트 밴드는 TP를 포함해서 TP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균열점이라고 하고 TP는 방어선. 외국 사람들은 권총을 좋아하는 거예요. 총 균제 나와서 그러는지 아무튼 방어선점. 그래서 TP점은 뭐냐면 근육이 긴장되고 근소미 자체가 긴장되어 있는 띠 속에서 바로 나타나는 국소 민감에 반응되는 그런 간단한 띠를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자리하고 좀 달라. 혈자리는 어떻게 보면 구멍이라면은 TP점은 그 혈자리가 약간 음일이라면은 바로 TP는 양의 성질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혈자리는 침으로 유임을 주지만 바로 그 TP점은 약침으로 해야 돼요. 주사기로 써야 돼요. 주사기로 안 쓰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영화나 TV 속에 본 것이 뭐예요? 작두라는 것이 작두를 뭐예요? 물 붓는 거잖아요. 물 붓는 것을 하루 종일 해봐서 물 안 나와. 왜? 맞은 물 넣어야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갇혀신 분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옷이 좀 많이 깨끗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빠는 것보다는 하루나 몇 시간 담궈놓으면 훨씬 더 깨끗해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침을 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TP점, 굳어져 있는 TP점에다가 약침을 넣어서 그것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도 한약이 있고 바로 치유 있고 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침을 사용하는 매뉴얼이 바로 NPS라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제가 태어날 때는 쉬운 내내 다 죽었어요. 남자는 50대, 60. 그러니까 그때는 별로 근육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보통 84살, 우리나라 84살이거든요. 이제 장례식장 가시면 알겠지만 남자는 80이랑 90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퇴직하고 한 2, 3년 살아. 살면 뭐예요? 근육이 약해지면 계속 병원에 가봐야 돼요. 왜? 근육이 없는 순간 어때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자기가 화장실 가도 잘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는 그 자체는 삶의 질이 많이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은 없어져. 뭐가 더 많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우리 예전보다 가끔 제가 61살이잖아요. 저는 70살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우리 엄마는 안 된다. 80살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왜? 몸을 잘 갖고 오니까 그래서 그럴까 몰라도 우리 앞서 항상 그 얘기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자기가 벌 먹고 자기가 화장실 가고 자기 생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요? 아무튼 혹시 그 얘기는 그냥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한참 젊은 나이에 한 시간만 앉아서 허리가 아프다. 그럼 여러분 나오지 않나요? 이해 가시죠? 예, 하루 종일 날 새까지요. 그건 이해 가는데 한 2시간 앉으면 허리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약 오르는 겁니다. 물론 허리뿐만 아니라 목이 아프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복과 4학년은 안 계신다고 몰라도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먹는 감기약 정도는 자기가 처방을 할 줄 알아요. 친구한테 물어보든 선배한테 물어보든 교수님한테 물어보든 그러잖아요. 자기 한약이 양약에 비해 좋다가 아니라 감기약 정도는 있을 줄 알아요. 왜? 한약이 양약보다 좋은 게 아니라 감기약이 정말 좋습니다. 감기약 한약이 왜?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오한증이 되고 콧물이 나오면 집에 가서 마음풀에서 시장 과액제가 있거든요. 한 봉이나 하루 먹으면 바로 없어져요. 그만큼 굉장히 좋죠. 지금 먹는 약은 불개미로 관련된 약초를 먹는데 아무튼 제 나이에 되면은 안 좋은 것이 여러 가지인데 전립선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도 약치도 불개미라고 하죠. 우리 큰애가 21살인데 하늘에 올라오고 보다거든요. 우리 아들이 왜 하늘에 올라오냐면 우리 아들이 먹는 약이 대항만, 감수박, 대왕 들어가잖아요. 대항만이 약간 우울증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 아시죠? 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항을 먹으면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가까운 주위. 그러니까 우리 애는 옛날에 뭔 증상이 있냐면 중학교 때 숨이 깊게 안 쉬어졌어요. 그럴 때 먹는 약이 치자, 감초, 시타 라고 한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늘에 연락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졸업하고 하늘에 간 것이 바로 여러분은 주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해서 용돈을 안 줘도 됩니다. 그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늘에 오르는 것이 어렵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한약을 자기 몸한테 써보면 더 삶의 질이 높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TP 얘기했고, 그 다음에 TP의 기제는 근육이 긴장, 신경이 예민해지고 대사가 항진되면서 순환 감소가 일어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P 종류는 크게 바로 1차 TP가 있고 바로 연관 TP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쁜 자세, 과로가 생기면 만성 과부하가 생겨서 바로 TP점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풀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풀고 계속 쓰게 되면은 2차 TP, 위성 TP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집에 엄마 아빠 계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파서 또 부동산 나서 힘들어서 가정을 경제생활을 못하면 엄마라도 해야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 것처럼 이두박근이나 상완근이 팔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과로거나 피로면 이두박근이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뭐가 하면 상완근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해져.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가정생활을 안 하면 엄마가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약하니까 이두박근이 약해지니까 상완근이 해주면 바로 뒤에 있는 상완 삼두근이 문제를 같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근육은 크게 또 이해하겠지만 주동근이 있고 기량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협력근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동근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량근이 놔줘야 돼. 내가 팔을 이렇게 주관제를 수축할 때는 이두박근이 주동근이지만 팔을 필 때는 상완 삼두근의 기량근이에요. 같이 음양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음악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현대학을 넘어서 양자를 보시면은 의 한방 이론이 상당히 과학적이거든요. 모든 것을 음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떤 TP가 생긴다는 것은 급성으로 1차 TP가 생기긴 하지만 나중에는 잠재성 TP, 2차 TP가 생긴다는 원리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급성 TP가 많고 나머지 나이가 먹을수록 가만히 안 건들면 아프고 건들거나 심하게 하면 그때부터 통증을 일으켜요. 제가 최근에 배드민턴을 제가 30년 했거든요. 배드민턴 30년 여러 가지
제가 약간 고등학교 다닐 때 우울증을 알았어요. 우울증 뭔지 알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생기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들 없나요? 아무튼 타짜 들어간 사람, 변호사, 간호사, 의사, 약사 그런 사람들은 약간 우울장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울증이 생겨서 극복을 하고 노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 바로 배드민턴을 선택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배드민턴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증상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FPS라는 근육을 많이 공부하고 또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되니까 이 슬건이 나올게요. 그 근육이 차츰 줄어들어요. 은근들은 수축하고 양근들은 이완이 되면 약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70%까지 다쳐도 안 아프니까 마치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 슬건을 쉽게 말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시키면 그때 아픈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있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마치 안 아픈 것처럼.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바로 2차 DP, 우리가 말하는 잠재성 DP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데 빙이 됐던, 침이 됐던, 약침이 됐던 한약 치료도 중요하지만 터미널에 요가와 헬스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완성 DP가 있고 급성 DP인데 급성이 생기고 나이가 먹을수록 바로 완성 DP가 생긴다는 거. 젊은 사람들은 치료가 빠르고 그다음에 잘 나는 이유가 활성성 DP가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DP가 잠재성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한다면 꼭 무리 안 해도 전혀 근육이 약해지고 좁아지면서 생기는 것이니까 여러분 혹시 아버지 남자 중에서 저같이 제가 이제 저 나이에 불선 엄마 아빠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침을 놔주고 다른 것도 도와주지만 그 근육이 약해 있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환우를 하던 병원에 계시던 간에 그것 정도는 티칭을 해줘야 돼요. 왜? 환자를 디테일로 봐요. 디테일하게. 이제는 옛날에는 침만 받고 가라는 시대가 지났어요. 자, 그 다음에 TP는 아까 타우트 밴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점프 사인은 뭐냐면 활동성 TP를 압박하면 환자가 펄스 뛴단 말인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갑자기 여름에 산을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갈증이 나죠? 그럴 때는 물을 항상 착 넣으시면 뭐라고요? 하잖아요. 그렇게 소리가 나듯이 어떤 TP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걸 해결해주면 그렇게 점프 사인이 딱 나타나요. 젊은 사람들은 점프 사인이 이게 순간적인 떨림이 나타나. 그러니까 빨리 해결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데 나이 드시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약침이 없을 때는 TP 매뉴얼을 막 점프 사인 나올 때까지 막 강좌를 했어. 이해가시죠? 약침 처음부터 등록고시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침도 높고 물론 모든 TP점에 대한 약침도 다 그건 아니고 통증 상담법에 보시면 거기에 수능 차이가 있어요. 침도 높고 약침도 높고 천하도 다 하면은 환자 너무 빨리 나서 환경 당연히 문제가 있잖아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슬로우 뭐라고 하죠? 약간 좋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신다는 그럴 때 이런 단어를 잘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컬 스위스 리프스폰서라고 국수 연주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승모근도예요. 승모근도 이렇게 그 근육에 결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전주 가는데 반드시 안 가고 택시 타던 버스 타던 길로 가잖아요. 길로. 그 결에 90도를 하시면 연축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개혁을 하라고 쓰니까 명심 모시고 개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도 하고 신문에 그런 것도 많이 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사람은 36살 먹은 환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서울 분인데 이름을 제가 원래 머리가 안 좋았지만 나이가 인지장이 된 것 같네요. 그분이 직업이 뭐냐면 옛날에 한참 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프로그램 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프로그램 게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20대. 근데 거기서 밀려가서 이제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인터넷으로 뽀뽀게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봉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그렇게 생활 20대부터 참 거의 30, 8살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거의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증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MPS하고 연관있는 섬유성 분통이 왔어요. 섬유성 분통. 섬유성 분통이 뭔지 아시죠? 마치 증상은 류마토이드 증상하고 똑같아요. 근데 백혈을 검사하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처럼 근육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오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왜? 그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서울에 있다가 전주 오면은 리뷰해. 누가 자거나 자기 거에 가나 짜갖고 와. 하고 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런 책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그 아니지만 한 100페이지 정도 자기가 치료 받았다는 내력을 써와요. 내력을 써갖고 몇 마디 딱 건져봐. 치료할 수 있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의 말을 하면 의사 한 살 떠나서 자기를 케어한다고 덤벼든 사람들은 30%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환자들은 예민해 있어요. 왜? 참 제가 그 강의 때 몇 번 얘기지만 한 1년 전에 변호사가 왔어요. 제가 금요일 날인데 제가 6시까지거든요. 근데 한 5시 반쯤, 5시 좀 넘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졌어요. 환자 주의할 사람들이 딱 2개가 있는데 아침 일찍 오는 사람, 그냥 저희 늦게 오는 사람 좀 주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할 사람이 옷이 가라는 게 아니라 주의할 사람인데 그분이 나한테 딱 그러면 그 사람이 변호사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 침 맞으러 왔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노방향근 침 맞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은 제가 진단하고 얘기했죠. 당신은 요방향근이 아니라 장요근의 문제다. 그래서 장요근을 말하려면 나한테 6번 치료하려면 하고 말아요. 라고 뉘앙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려고 말하면 혼자 끝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나한테 치료 받으려면 6번을 받아.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장요근 요방향근을 지금 날릴 테니까 내일 하룻밤 자고 내일 장요근을 한번 맞고 가라. 근데 그 친구는 변호사 정도니까 상당히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배짱이 좋은 분인데 자기가 30대에 배원직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배원직? 여러분은 잘 안 들었으면 돌아가신 분인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학교에서는 3대 명의에 들어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약을 쓰려면 1년 쓰고 한 번 약 먹는데 100만 원. 근데 그 사람이 아파하고 30대에 갔는데 배원식 원장님이 당신은 1년간 약을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1년간 먹고 나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으니까 최고의 사람들만 가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허리가 아팠는데 계속 치료 동안 아팠는데 자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에서 변호사 직접 하지는 않고 법인단체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다 한번 공부를 해서 제가 유방기를 봤는데 좋긴 좋아졌는데 딱 안 떨어지니까 그걸 공부해봤다는 거예요. 갖고 누가 쉽게 말해서 MPS에서 많이 썼는가를 다 추적해서 딱 읽어보고 와서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물론 어렵죠. 쉽지 않죠. 아까 피아노 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을 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계속 하냐면 그런 식으로 아니고 여러분도 공부를 해갈수록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글을 써 넣어야 돼요.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또 이 팔꿈치 굴곡이 있을 때 아까 이 얘기 먼저 드렸잖아요. 주동근은 이두박근, 협력근은 상완근, 기란근은 상완삼두근.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팔을 굴곡할 때 나이프처럼 덜커덩 거린다는 거, 소리가 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시간도 여러분 불안하죠? 천지방사처럼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근육 움직이는데 부드럽게 움직여야지 덜커덩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항상 주동근, 그다음에 기란근, 협력근을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냐 하면 기시와 중지를 정확하게 기시와 중지를 그래야 TP점을 정확히 구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많이 안 했지만 침도로
경우에도 기시와 종지를 찍는 거잖아요. MPS는 그 기시와 종지의 무게중심을 찍는 거예요. 약침으로. 그게 알고 있으면은 바로 근육감을 쉽게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치료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려나 몰라도 최고의 야구 선수의 타자를 뭐라고 하냐면 3할 때 타자라고 하거든요. 프로 중에서. 그러니까 환자가 왔다. 그러면 10명이 왔다. 그러면 3명 남으면 0입니다. 4명은 치료 때만 남고 3명은 만나서. 그렇죠. 왜? 그 사람은 병이 그렇게 생겼어. 아시죠? 그것도 자기가 몰날 수도 있고. 4명은 치료 때만 남고. 그러니까 4명 잘 맞아야 되겠죠. 3명은 여러분 실력을 나가. 물론 실력이 없다. 그러면 좀 삶이 떨어지지, 체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훌륭한 명의는 30대 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4명은 뭐냐, 40%는 치료할 때만 좋아하죠. 관리할 때만 좋아해요. 이런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PS 치료 보겠습니다. 치료는 보통 방사통이 있거든요. 방사통은 어떤 근육이 있다. 아까 말하면 이두박근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신경대를 따라서 문제를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두박으로 관련된 척수, 오고 관련된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아까 말한 근막 통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근육의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두박근의 움직임이라든지 병의 상태를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소금 농도로 되어 있잖아요. 소금 농도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이비를 놓는다. 그때 소금 농도고 아이비 위에 놓는다. 근육에 놓고 소금 농도가 달라서 만약에 아이비 위에 놓는 생리식염수를 그 근육에 놓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것처럼 그 근육보다 일반 근육보다 3배의 농도를 눌러서 쏘게 되면 그 통증이 싹 나타나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 동양의학, 서양의학, 유학까지 나와 있는 걸로 다 정리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갔던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근육이 약화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경직되고 문제가 생기면 운동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육과 관련된 관절 기능이 장애일 수가 있고 물론 자율신경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으면은 우리 원장님은 MPS를 얼마나 써요? 물어봐.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모든 것이 MPS로 돼? 그 말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거 쓰지만 예를 들면 비염이 생겼다거나 아까 눈이 시력이 안 좋다거나 이명이 생길 때도 MPS를 활용하거든요. 그게 자율신경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은 크게 물론 통증이라는 말은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부시거나 저리거나 빠끈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통증은 뭐가 빠끈거리고 먹먹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척추에 있는 허파협착염 우리가 배수혈 있죠? 거기를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자율신경과 관련됐거든요. 그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척추 뒤에 있는 다혈 이게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가장 있나요? 이게 여기 혈자리를 은대원 혈자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안 읽잖아요. 그래서 화타협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신경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행돌교고 극돌교고 가장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회선근. 그 위에 있는 것이 다혈근이에요. 다혈근 위로 자율신경이 나와요. 그것을 치는 것이 화타협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세가 바르고 다른 말로 S라인 좋은 사람이 뭐예요? 별로 안 아파요. 몸이 한두 사람이 아픕니다. 왜? 자율신경이 약합니다. 이 자율신경 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피부 증상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복직근이 아프면 맹장염처럼 느껴지거나 하부에 있는 복사근이 문제가 있으면 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내장에 문제가 있어서 골격근에 통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근육의 MPS 책자를 보면은 제가 책을 한 20권 갖고 있는데 저자가 한의사도 있지만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신경과학과 가정의학과 있고 마취과 의사 별 사람들이 MPS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 이 의사들도 옛날에는 제가 처음 배워볼 때는 침 그러면 가야 될 게 있었어요. 무슨 침이 치료도 그냥. 근데 지금은 다그 쉽게 말해 혈중에 관련 개혁을 하고 싶은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침부터 배워보자고 하거든요. 왜? 이제는 근육을 관리 못하고는 개혁을 해서 성공했어요.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바로 기피점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성정원 씨가 진주에 가면 산악병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성정원 씨가 제가 알기로는 익산에 있는 바로 남성부 출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익산 출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태어난 사람보다 노인 환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근육을 잡지 않고는 통증을 뺄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죠. 그래서 우리 환자사업 중에 성정원 씨와 같이 공부하는 성정원 씨 밑에다 같이 공부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그 성정원 씨가 병원이 진주 산악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가면은 가정의학과, 마취과, 정형외과 의사들이나 신경과 의사들이 2명 내지 3명이 따라다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풀이에요. 참가만. 똑같은 부위라도 그렇게 달라요. 아시죠? 똑같은 피아노를 치더라도 프로가 치는 거고 제가 배워서 치면 다르겠죠. 네,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의사분들도 그 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통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개혁 확고할 때는 하는 때 의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듣지만 개혁의 현실에 가면은 뽕 잡는 것이 뇌라고 치명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명이 높으려면 어때요? 세상 갖고는 안목이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하나 갖고는 너무 부족해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플로폼을 그때 의학적으로 다 가져가면서 한학을 보게 되면 한학이 훨씬 깊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여기서 익산에 가까운 박종운이라는 그 의사분이 알면 저보다 7년 후배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똑같은 음식의 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 기미로 이잖아요. 그 미리에 따라서 뇌세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한약을 만들었는데 여러분하고 맞는 것들은 한약이 음식과 굉장히 달기보다는 계속 땡기는 병이 나올 때까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약 쓰는 것 중에 말하면 산물탕이라고 죄송합니다. 아주 먹거리입니다. 뭐냐면 고삼이 들어간 약이 굉장히 쓰거든요. 근데 그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발바닥 뜨거울 때 쓰는 처방인데 그 처방을 쓰면서 항상 이 얘기 환자하고 이 약이 한약 중에서 굉장히 씁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환자가 그 증상이 딱 맞는 사람들 별로 안 써요. 증상이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처방을 찾아갔을 때 그 원방들 한번 써보세요. 감기하기 좋고 소화하기 좋고 수박하고 차고 먹어보셔서 여러분 걸 만들어요. 그 약이 다이나는 사탕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 맞아요. 그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맛이 그런 식으로 다 써놔서 한약이 그냥 몇 번 먹다 보니까 비가 맥혀서 쓰는 거지. 옛날 사람들이 죽기한 사기로 다 공부해서 체계적으로 써놓은 맛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처방을 하나 골라서 그 처방, 여러 개 맞는 처방을 쭉 더 먹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환자 검사가 있죠. 자, 제 얘기입니다. 제 친구들은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 호월을 막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만나면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다시 태어나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안 하고 싶냐? 의사 생활 제가 해봤잖아요. 뭐죠? 생각나는 바람은 바로 지킬과 하이든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낮에 되는 한사하고 가면 의사를 생활해서 못하기보다도 의사는 너무 도구가 좋아. 편해. 또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여러분 메이저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아시죠? 메이저는 굉장히 큰 법에 우리가 그나마 한의사가 되면서 다행인 것은 뭐냐면 초음파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간단히 할 수 있는 집에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가끔 환자분 중에 분명히 제가 염자를 잘 보거든요. 치료를 잘했는데 안 돼. 그런 분들한테 물론 처음부터 당신 엑스레이 찍어줘. 물어봅니다. 물론 그런 케이스가 100에 하나, 200에 하나지만 가끔은 엑스레이 찍어왔어도 불구하고 실금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료 도구가 굉장히 큰 진료 도구가.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후배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나이가 젊고 재수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전문의 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의? 왜? 젊었을 때, 젊었을 때. 그러죠?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냐면은 그 검사 장비를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한의사가 앞으로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목표는 치료가 아니에요. 진단. 의사는 진단이에요. 두 번째 치료고 세 번째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을 못하면 환자는 갑자기 얼굴이 변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진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 NPS라는 것은 MRI 찍고 CT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되는 것이 초음파인데 초음파는 시간에 비해 너무 퍼센트가 안 하는데 지금은 전문분들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검사 중에서 폐, 허리가 아프다. NPS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데 평소에 걸어왔는데 한 5분 걸려갖고 10분 걸린다. 스피드가 좀 줄거나 평소에 무게를 팔로 10kg 들었는데 갑자기 못 들었다. 그러면 NPS를 진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R요. 가동범위. 가동범위가 뭐예요? 귀신은 가만히 종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허리가 안 펴졌는데 치료를 갑자기 허리가 안 펴졌다. 그래서 치료가 알았다고 하기도 하고 NPS가 왔다고 해서 진단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NPS는 ROM에서 시작해요. ROM 뭔 줄 알죠? 가동범위. 네, 가동범위에서 시작해서 ROM이 끝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 500개 쳐놓을게요. 근데 ROM이 중요해요. ROM. 기시와 정지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ROM을 시작해서 환자의 NPS 현상을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ROM이 개선이 되거나 좋아지면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쑤시고 저리고 따끔거리고 그런 증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를 촉진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근골격계 우리 한의사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도 이 세상 일은 굉장히 이제는 다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하고 타는지 다 알아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의사분들은 60, 70%가 근골격계의 환자를 많이 봐요. 근골격계.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중요한데 검사는 능동 검사가 있고 수동 검사가 있고 근저항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옛날에는 그냥 검사를 안 했어. 왜? 검사 안 해도 환자가 너무 넘쳐서 안 해도 그렇지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려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환자가 앞으로 많아하는 것보다 정확히 알아야 검사를 해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약이 들어갈 때 분신 장사가 있다니까요. 주동근, 기량근, 협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주동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검사는 바로 능동 검사가 있고 수동 검사가 있고 근력 검사가 있고 능동 검사는 팔을 이렇게 해봤을 때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미드박근이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죠? 극상 20도까지 가는 삼각근이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때는 당신은 바로 성황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검사하는 것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을 능동 검사하고 안 되는 사람을 도와줘서 검사하는 게 굉장히 좋을까요? 이렇게 혼자 할 때는 안 됐어. 도와주니까 이럴 때는 바로 수동 검사가 의사가 수동을 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동 검사할 때는 안 되는데 수동 검사가 할 때 된다. 그러면 바로 주동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동근에. 주인신사가 쏜다고 생각하지만 주동근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똑같은 그림을 쓰더라도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갑자기 우한증이 오고 그러면 부자가 생각나고 모기제를 쓰듯이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능동검사랑 가동검사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것은 관절의 문제거나 계량근의 문제예요. 근데 수동검사하고 능동검사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 근육에 바로 근력검사. 그러니까 근력검사는 똑같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동근육 같기도 하고 기량근을 모르면 어때요? 이 환자분의 다 분명하시죠? 분명하셔서 이 솔직히 보세요. 이 근육을 최대한 이렇게 이 극상근을 최대한 이완시켜 갖고 외전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 근육을 쫙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을 이렇게 그래서 올려보세요. 이게 안 되면은 삼각근의 전분 이렇게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근육이라도 삼각근 이렇게 나눠져요. 예, 나눠져요. 그죠? 나는 갑자기 음식을 시켰는데 뭔가 싱겁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소금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넣어보세요. 음식 막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테일을 해야 돼요. 디테일,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환자를 보더라도 디테일을 시대가 됐어요. 최근에 제가 30년 동안 정말 많은 재수 일주인데 제가 저기 83학번이잖아요. 93학번 군의관 졸업하고 5월 1일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오늘 5월 3일이잖아요. 30년 뭐고 한원을 폐업을 하고 뭘 어디에 들어갔냐면 요양병. 왜 그러냐면은 너무 제가 좀 과로해서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는 요양병원에 환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사실 다른 말을 했는데 말이 좀 섞였습니다. 아무튼 요양병원도 우리 원대 학생 4학년도 제가 있는 전주에서 전라북도 제일 잘한다는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오늘 의사분들을 소개했는데 의사분이 17명, 한의사가 7명이에요. 24명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되게 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의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의사는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공과 2학년 3학년 되신 분이 올해 내과 1학년 한 사람 중에서 남자가 또 여학생이 40대 되는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밖에서는 언니고 누나고 형님이지만 한화학적으로는 좀 어설프죠. 이해 가시나요? 한화학적으로는 어설퍼요. 한화학적으로 이제 밖에서는 형님이고 누나고 언니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한의사를 보는 눈이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의사들하고 3년 동안 근무했잖아요. 당주를 썼잖아요. 당주를 쓴다는 것은 모든 처방을 약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20가지에 의사분들은 너무 편한 것이 뭐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비가 또 죽을 것 같아요. 2번 시켜.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쉽게 보이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의사분들이 한의사를 보는 요령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건 혹시 엄마 아버지 혹시 그럴 수 있지만 의사분이 한의사를 보기에는 약간 어설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의대가 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아니면 약간 낮게 봐. 그러니까 한의사 이런 것이 어때요? 되게 전문의 안 따죠? 그러니까 의사들끼리 전문의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이라고 하잖아요. 좀 한 단계 낮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왜냐면 혹시 여기 들어보시고 의사를 만날 기회가 보건소 가면 있을 텐데 그 의사분들은 원활하게 진료하는 여러분이 플랫폼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의사분들 제가 보는 환자분 중에 몇 분 있거든요. 잘 몰라요. 자기 분야 아니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보건소 가면 FBS를 잘 공부하고 그분들하고 대화 소통이 돼요. 뭔가 내가 줘야지 소가 됐던 거지. 뭐냐 물어보기만 하면은 오래 못 가잖아요. 피드백이 있어야지. 그처럼 이런 것들을 모시면은 아까 여기 꼭 보시면 알겠지만 의사들한테도 배우고 있고 또 우리가 의사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이제 요양병원 와서 의사들하고 같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모를 때는 두려우거나 피하잖아요.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0대 때 아는 거고 대학교에서 한 3, 4년 지나면 대학생 별로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좀 그래요. 학문도 그래요. 학문도 여러분이 좀 배우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두려울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잘 가져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됐는데 촉진 한 번까지만 해볼까요? 촉진까지 하고 쉬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검사가 있고 촉진을 잘해야 돼요. 촉진. 검사 알아야 돼요. 검사 잘하고 환자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타우트 밴드 근육을 부근시킬 수 있도록 이완시켜야 돼요. 근육을. 그러면서 그 근육의 결에 90도로 앉아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 말로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그 근육에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촉진은 크게 편화촉진하고 직계촉진이 있어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을. 그러니까 똑같은 근육이라도 50듯이 놓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TP점은 기시와 중지에 정해져 있지만 쉽게 말해서 편화촉진을 해요.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 광배근을 잡을 때는 직계촉진하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법을 하시면은 그 근육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이 반복 촉진은 잘 안 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지신근을 때 이쪽에 기시근을 이렇게 눌러서 타우트 밴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건 거의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는 것은 의사라는 걸 떠나서 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데 이해가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많이 사귀어봐요. 진단을 잘하면 나는 왠지 사람 사귀는 걸 별로다. 그런 사람들은 천천히 배워서. 그리고 나는 왠지 집이 조금 무저다. 그럴 때 집안을 좀 일으켜야겠다. 그런 분들은 나밖에 예약생 할것 없이 저비원장 그런 거면 좋아요. 하기 싫죠. 요즘은 저비원장 누가 왜 내가 못해야 되는가 그것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거니까 나는 그런 건 싫다. 그러면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면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술단체에 가서 회장이나 총무를 해보시고 사람을 자꾸 만나고 사람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5만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내가 10만원 줄 테니까 너 사람 마음을 알아줘.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개혁을 꼭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먹어야 돼. 뭐 눈에 도밖에 안 보인다고. 마음 안 먹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마음을 먹으시고 젊어질 때 마음 먹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엄마 아빠가 가진 것만 관리해서 먹고 살아야 돼. 할 수 있어. 그런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해야 됩니다. 개혁을. 그런데 그러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어떤 분이 꼭 MPS가 아니더라도 뭘 하던 간에 디테일을 그것도 꼭 한방 플랫폼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현대의학적인 플랫폼으로 보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치료는 이렇게 합니다. 치료는 크게 되게 보통 침을 넣거나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약침 넣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여러분은 침 넣고 스트레칭하고 합병하고 그 다음에 강화운동 시켜야 돼요. 이걸 추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치료는 최대한 근육을 이완시켜서 스프레이, 냉각요법 하거나 그 다음에 지압이 굉장히 좋거든요. 좀 남학생 같은 경우 여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지압을 좀 이런 가격이 있었는데 자꾸 받아보죠. 지압을 받아봐야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데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받아서 지압이 뭔가 어떤 근육을 누르고 있고 어떤 근육을 풀고 있는가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약침 다른 말로 주사요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가와 헬스, 추나치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뭐예요? 기시와 중지를 잡고 왼손으로 직계 촉진한 다음에 찍는 거예요. 그 팁점. 무조건 기시가 좀 찍는 게 아니라 잡아야 그죠?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잡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시가 정지를 알아야 잡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 친한 친구 옆에 앉아있잖아요. 자기 친구는 오랫동안 친하니까 앉아도 대충 알 수 있는데 파트너가 바뀔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근육이 많이 있는 사람, 근육이 없는 사람, 마른 사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완전히 좁지 못하고 그래야 감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